이 심폐소생술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심폐소생술은 첫 단계가 심정지가 발생한 후부터 약 4분에서 5분까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면은 먼저 맥박 확인을 한 다음에 심정지예요. 맥박 확인해서 맥박이 안 들어오고 의식이 없다 그러면 그거 심정지인데 거기서 5분 안에 어떻게 어세스먼트 인터벤션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분 안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때만 인터벤션을 잘하면은 심정지가 나중에 회복되면 조직의 손상 없이 가역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간이 5분 이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심정지가 발생한 후 4분에서 5분부터 10분 정도까지. 자, 이 시기 같은 경우에는 가슴 압박을 하고 나서 조직으로의 산소 공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뭐가 투여가 되냐면은 약물 투여가 되는 시기. 두 번째 약물 투여 시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허혈에 의한 조직 손상을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보는 것이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이에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거 심폐소생술 할 때 반응 확인하는 거예요. 가갖고 환자한테 양쪽 어깨를 두드리면서 큰 목소리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움 요청이에요. 먼저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해야 돼요. 도움 요청하면서 CPR 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든지 어쨌든 도움 요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고 그게 안 되면 가슴 압박 들어가는 거죠. 가슴 압박 들어간 다음에 기도 유지예요. 16페이지 보시면은요. 예전엔 기도 유지가 먼저였어요.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거는 하나의 이제 목적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어떤 하나의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CPR에 대해서 절차면은 일단은 가슴 압박 들어가면서 기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 하는 거. 인공호흡. 인공호흡 할 때는 환자의 코를 잡아서 막고 입을 크게 벌려서 환자의 입을 어떻게 완전히 막은 뒤에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호흡할 때 주의사항 보세요. 1초에 걸쳐 인공호흡을 한다. 1초. 똑딱. 가슴 상승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봐야 돼요. 인공호흡 할 때. 할 때 가슴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올라와. 우리 N 갖고 많이 했죠. N 인형 갖고 많이 했죠. 그 다음에 2인 구조자 중에서 인공기도, 기관 튜브라든가 혹은 후드 마스크 기도가 있을 경우에는 1회 호흡을 6초마다 시행하는 거. 그리고 인공호흡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과한기를 유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주의사항이죠. 인공호흡 할 때. 매 2분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교대로 해줘서 시술사가 빨리 지치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심폐소생술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지속하도록 한다. 자, 2번 먼저 보세요. 의사가 사망을 선고할 때까지. 의사가 사망을 선고할 때까지. 대부분 오면 이제 119가 와서 만약에 길에서 쓰러졌으면 119가 와서 심폐소생술하고 뭐하고 해갖고 병원에다 응급실에다 전화를 하죠.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의사가 없으니까 사망 선고를 안 하죠. 그리고 병원으로 왔어요. 병원에서 뭐 인투베이션 하면서 약물 하면서 뭐 별거 다 해요. 그리고 CPR 계속해요. 제세동기 사용해요. 언제까지? 의사가 사망을 선고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 심폐소생술로 환자가 맥박이나 의식이 돌아오면은 그때는 멈춰요. 그리고 응급구조 요원이 도착하여 교대할 때까지, 구조자가 탈진하여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없을 때까지 심폐소생술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1번하고 3번이에요. 1번하고 3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2번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1번하고 3번.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는 2번이 중요해요. 병원에 환자가 CPR이 터져서 블루 코드가 뜬다면 2번이 중요해요. 근데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 4번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아닌 외부 환경에서 이러한 심폐소생술에 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이제 회복 확인인데, 우리가 동공이 수축하고 이제 그 빛에 동공을 이제 갖다 대면, 빛을 동공에 갖다 대면
동공이 어때요? 수축하죠. 어두움에 가면 이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에 반응을 하고 그러면은 어때요? 동공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산화 상태에 대한 가장 좋은 지침. 뇌의 산화 상태에 대한 뇌가 지금 잘 산화가 되고 있구나 보기 위해서 이 눈동자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핀포인트 같은 거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화 상태, 뇌의 산화 상태를 보는 것이 바로 동공의 반응이에요. 동공이 수축되고 이완이 되는 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명백한 경동맥 맥박이 확인될 경우에 누구든지 여기 이쪽 이렇게 보면은 맥박이 뛰어요. 그리고 환자가 스스로 호흡하거나 움직일 경우, 또 안색이 너무 창백하면 안 되죠. 안색이 너무 검거나 푸르면 그거는 산소가 공급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숨도 못 쉬고 숨을 쉰다 하더라도 원활한 호흡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회복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응급 환자의 분류 기억을 하시고요. 4가지 분류, 색깔 분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응급 어세스먼트를 사정하는 목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PR 할 경우에, 심폐소생술 할 경우에 순서, 반응 확인, 16페이지에 나와 있죠? 도움 요청, 호흡과 맥박 확인,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이 6단계 큰 틀로 좀 알아두세요. 이런 거는 큰 틀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응급 상황에서 이제 샥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크하고 다발성 장기 부전증을 보는데, 먼저 쇼크를, 우리가 쇼크라고 생각하면은 뭐예요?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쵸? 쓰러지는 건데, 쇼크가 왜 일어날까요? 조직의 세포 내로 산소가 완전히 공급되지 않을 때. 근데 대부분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 이렇게 쓰러지죠. 즉 조직 관류, 퍼퓨전. 조직 관류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산소와 혈액의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각 기관의 기능에 부전이 오거나, 예를 들면 뇌에 안 가거나 아니면은 심장에 안 가거나 간에 안 가거나 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일러가 와갖고 허탈이 일어나서 그냥 놔두면은요, 이 쇼크는, 자, 제가 요거를 좀 지울게요. 이 쇼크는요, 중재를 빨리 하지 않을 경우에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자, 인터벤션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 되는 거죠. 얼른 긴급한 인터벤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쇼크의 분류가 저혈량성 쇼크 크게 나눠서, 그 다음에 혈류 분포성 쇼크로 나눠요. 자, 첫 번째 저혈량성 쇼크라고 하는 거. 저혈량 쇼크. 뭐가 있을까요? 저혈량 쇼크의 대표적인 거. 혈량이 없어요. 혈량이 없어갖고 피가 계속 빠져나가서 쇼크가 일어나는 거. 외상이죠. 혈액이나 체액이 과다 손실이 되는 거죠. 외상으로 인해서 혈액이나 체액이 과다 손실이 되는 거. 대부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많고요. 교통사고가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을까요? 총상. 거기는 누구나 총을 갖고 있으니까. 총상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상 환자들이 만약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군병원이나 혹은 중증 외상센터 그런 데서 할 수 있는데 거기도 힘들어요. 이 총상을 한다는 거는.
왜냐하면 그런 케이스가 없으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냥 총질을 해야 되니까 총상으로 인한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외상에 의한 출혈, 그 다음에 질환이 있을 경우에 어떤 질환? 위장관계의 어떤 그러니까 GI 트랙트의 어떤 질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염증이나 혹은 암 같은 종류의 어떤 육종이 있을 경우에 출혈이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저혈량성 쇼크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그 동맥류가 파열이 돼서 이제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뭐 화상이 일어나서 출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저혈량성 쇼크라고 하면은 혈액이나 체액의 가다 손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